양극화 심화,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 하급지 아파트냐 아니면 도심 속 빌라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그래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나 이렇게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죠. 예,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서울에서 뭐 하급지 아파트를 가야 되냐 아니면 도심에 이제 빌라 쪽으로 가야 되냐. 예, 그래서 2025년 부동산 시장 아파트냐 빌라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에 있는 잠실 S입니다. 잠실 S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당시에 9억 이하였던, 그러니까 25평형 기준입니다. 9억 이하였던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계속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21년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지금 회복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아동 같은 경우는요, 하급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25평형 가격들을 보니까 한 3억 중반대가 좀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그래도 가격이 좀 회복은 못했어도 6억 언저리에 지금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7년 1월 달 대비해서 한 80% 정도는 좀 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급지로 볼 수 있는 뭐 청량리 일대입니다. 청량리 쪽에, 그러니까 동대문구 쪽이죠. 레미안 위브. 얘도 역시나 2017년도에 한 5억 한 초중반 되면은 25평형이 매입이 가능했었어요. 예, 가능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그래 회복은 조금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네요. 얘는 그냥 하급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뭐 좀 갭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로 볼 수 있는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레미안 위브 자체도 5억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이제 거의 12억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 이상, 100% 이상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급지와 상관없이 어찌됐던 가격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가격이 올랐냐면 여기 좀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이 하급지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부터 2019년 중반 이후부터 좀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2017년 이후에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요 급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다 오른 겁니다. 예, 다 오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급지가 높을수록 가격에 대한 상승폭도 상당히 크고요. 회복력도 빠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급지와 그 다음에 하급지 간의 시간차가 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중반 이후로 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7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뭐 여유자금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 아니면 MZ세대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거 아파트로 가야 되나요? 내가 근데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가면 하급지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도심에 이제 빌라를 매입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에 대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대세 상승 전에 서울의 중급지 아파트는 사실은 갭투자 1억이면 됐어요. 아까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이제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가, 자,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인데 전세 가격이 지금 4억 중반대, 그 다음에 지금 매매 가격이 5억 중반대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내가 1억이면 갭투자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죠? 예, 지금 매매가는 12억, 그 다음에 전세가는 한 6억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 갭으로 들어가시기에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점점 아까 보셨듯이 지금 상급지일수록 가격에 대한 상승폭도 높고요. 회복력도 빠르죠. 예, 그러면서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가 됐습니다. 자, 양극화가 심화가 됐다라는 의미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 급지 간의 갭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하급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중급지, 상급지로 넘어오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갭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급지 간 이동이 상당히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급지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급지가 낮을수록 또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산 축적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양극화가 앞으로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욱더 이제 심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하급지 아파트나 뭐 이제 도심 속에 이제 뭐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빌라를 봤을 때 이런 주택들의 종착역은 뭐예요? 바로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우리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주택의 종착역은 정비 사업인데 최근에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업비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급지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부담은 많이 늘어났는데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비해서 적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찌됐든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시간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시세 차익을 적게 봤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리는 투자라는 거죠. 돈은 우리가 잃다가도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시간을 버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시장만 양극화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빌라 시장도 상당히 지금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는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빌라의 한번 가격 상승폭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한남 뉴타운입니다. 동일 지번이고 여기 지금 한남 5구역이거든요. 한남 5구역인데 2016년 당시에 예, 제가 이거 부동산 이제 그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자료거든요. 2016년 당시에 지금 대지권 23.14 똑같죠? 23.14. 2016년 당시에 대지집은 7평짜리네요. 7평짜리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요. 여러분들 4억 1,50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이번 얼마에 거래가 됐어요? 예, 18억에 거래가 됐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만약에 얘를 뭐 이제 대출이라던가 레버리지를 끼고 사셨으면 투자 수익률이 거의 뭐 1000%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 이런 빌라 시장, 그러니까 한남 5구역이 뭐 뉴타운 중에서 사장 대장주긴 하지만 이런 시장에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시간을 버는 투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한강변 라인 중에 이제 자양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2년 말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선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자, 근데 여기를 보면 2016년도에 여기 빌라가 얼마였냐면요. 대지지분은 지금 18.2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5.6평 정도 나오겠네요. 2억 5,400이었어요. 2016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거 전세 한 2억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그럼 실투자 금액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거를 똑같은 걸 찾으려고 했는데 얘는 대지지분이 지금 24.7이에요. 그리고 24년도죠. 예, 물론 얘는 지금 대지지분이 한 7.3평 정도 나오네요. 한 1.5평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근데 얘의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요. 9억 5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7.3평짜리는 아마 요 정도 시세였으면 아마 3억이면 매수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세 2억 들어갔다. 1억 투자에 지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빌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 여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안 좋지만 이렇게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은 또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시장도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도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여유 자금이 적은데 그럼 하급지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도심에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빌라를 선택을 해야 되냐? 저 같으면 입지가 좋은 지역이 빌라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왜? 서울은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 좋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지금 내가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지금 적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뭐 자양사동처럼 좀 입지가 괜찮고 좀 시세 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죠. 자, 그럼 빌라 투자 어떤 쪽으로 해야 되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상지는 지금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규제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도 지금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조건 원래 75% 이상 동의인데 70%로 좀 완화가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대는 되더라도 가능한 지역은 지금 적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상지는 확대가 됐지만 가능 지역은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가능한 지역들의 시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시소성, 즉 시세 차익입니다. 자, 거기다가 개발 가치가 있는, 즉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어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마지막 종착점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개발을 할 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버리거든요. 자,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 지금 겨우 뭐 신도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 지금 한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또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개발 가능한 지역에 때가 안 묻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안 묻은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개발 이슈는 지금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만 즉 뭐냐, 노후도라든가 이런 개발 압력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은 손이 안 탄 지역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선점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서울의 각 지역의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보더라도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거든요. 왜 틀려요?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동일한데 나중에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에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 그 다음에 노후도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점을 한다라면 이건 뭐예요?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하급지 아파트를 매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도심의 빌라를 매입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차라리 하급지 아파트보다는 개발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도심 속에 빌라를 매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세 차익 아니면 이제 자산 축적에 훨씬 더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4년, 특히나 연말에 정말 다사다난했었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이제 디프레스드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25년 새해에는요, 희망찬 새해 되시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